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 꼭 국어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 그냥 깔끔하게 변형해서 이해하자고요.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꿉시다. 긍정했다라는 거죠. 긍정했다. 그럼 다시 무엇을 긍정했다?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될 수 있죠. 뭐가요? 방금 우리 위의 문단에서는 인간과 생태가 통합되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자연 또는 생태 또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단 말이지. 생태가 중요하다. 근데 갑자기 그 생태가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모순되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계속. 따라서 그를 동물권이나 식물권의 옹호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동물과 식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어떤 시선이나 관점을 확장시킨 사람이었던 거죠. 계속 볼게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식물이나 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언뜻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나오네요. 제가 방금 말했던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설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여기다가 우린 모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둘 다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입장이 서로 두 개네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과 동물이다와 식물과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 두 개의 입장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대요. 다시 그러나 해놓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언급이 나오죠.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땐 해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래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철학 부전공을 하기도 해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비문학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줄 건데 뭐 이건 저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지금 해볼게요. 자, 하나의 개체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를 할 때 공리주의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다루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리주의라는 거는 어떤 그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있잖아요. 개인의 행복. 그리고 이 개인의 행복은 뭐 우리가 한 명만 이 사회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개인의 행복의 합이 최대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어떤 기본 개념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최대가 되는 선택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교과명이 달라졌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를 했고 잘 했던 학생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리주의를 배울 때 지금도 아마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학생들은 배울 거예요. 이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문장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방금 제가 파란색으로 써서 설명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상태. 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요거를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기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방금 제가 윤리와 사상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뭐 전공하거나 배우는 친구들은 여기에도 뭐 양의 행복, 뭐 질의 행복 이러면서 뭐 벤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의견이 미묘하게 다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어 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리주의가 뭔지 배경 지식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레오폴드는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행복과 권리를 중요시한 사람이었다까지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알면은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그죠? 배경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순을 해결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은 윤리적 대상은 맞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이해되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식물과 동물은 윤리적 대상은 맞다. 하지만 식물과 동물은 이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쩌면 초록색으로 밑줄 친 그 내용의 단서, 즉 조건이 붙는 거죠. 어떨 때만 생명 공동체 전체에 이득이 될 때, 공동체에 이득이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레오폴드의 주장은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르다 라는 문장 속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집결되어 있다는 것은 모여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레오폴드는 결국에는 이 도덕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장의 핵심 대상이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생태윤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요거는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밑줄만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음. 자, 이게 바로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그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생태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설명해 볼까요? 자,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은 보호해야 됩니다. 왜요? 자, 이것에 대한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될까요? 레오폴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생태학적 사실. 자연이라는 그 사실이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 모자라다는 거죠. 그게 노란색으로 밑줄친 내용이고 그게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제가 밑줄 치고 넘어갔지만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이 있잖아요. 자, 사실적 판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자연이 현재 있다라는 게 사실적 판단이라면 윤리적 판단은 방금 얘기했던 당위적인 어떤 것입니다. 즉 무엇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우리 옆에 자연이 있다고 해서 자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라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레오폴드는 그런 설명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정성을 바로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의 온전성과 안전성은 사실적 판단일 뿐이죠. 그냥 자연의 또는 생태계의 현재 상황일 뿐인 거죠. 이게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후자를 전자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그렇죠. 개인, 개체의 행복보다는 집단 전체의 행복을 중요시했죠. 그게 공리주의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칠까요?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레오폴드가 비판을 받는 점은 두 개네요. 첫 번째는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 두 번째는 전체를 중요시하다가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 공동체를 위해 그 구성원인 식물이나 동물뿐만이 아니라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희생 가능성도 정당화하고 있다는 두 번째 비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 지문은 끝이 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능 특강 이렇게 개념학습 부분들은 보통 뭐 서술형 빈칸 채우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자기 의견 쓰는 것도 나오고 뭐 일반적인 다른 수능 특강의 적용학습처럼 객관식 문제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요 내용도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설명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채식주의자들로부터 동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육식을 해도 좋은지 고민하게 되었어. 레오폴드는 개체로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행위가 땡땡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다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고요. 동물을 뭐라고 생각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지문 기준으로는 여기에 자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원으로 사용 가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어디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동체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 공동체가 들어갑니다. A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핵심적인 주장을 알 수 있었어.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 중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대요. 아, 두 번째 비판은 이해를 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 레오폴드는 비판의 여지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아까 설명했던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요게 B에 들어가서 1번은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2번 객관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1번. 인간의 윤리식은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맞는 말이었죠? 적절. 2번.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다. 요것도 두 번째 문단에 나왔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 3번. 땅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정복하는 대신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존중하게 된다. 요것도 맞네요. 적절이죠. 왜냐하면은 윤리적 대상으로 확대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인간과 땅이 상호작용했던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 레오폴드는 계속 생명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자, 마지막 5번. 자연물을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레오폴드의 입장이 아니죠. 양립할 수 있죠. 그리고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다? 생명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